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 강남은 올해 얼마나 오를까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예를 들면 30억 아파트가 40억이 될 것인가, 45억이 될 것인가, 뭐 33억이 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카페에서 지금 4월 13일 날 강의장 오픈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날 한번 이제 강의장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전에 정규 강의가 있는데 끝나고 2시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 투미 본부장님이신 브라이언 님이 오셔가지고 재개발 특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강의가 굉장히 희소한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그리고 자 보시면 저희 독서 모임 이번 달에는 마케팅 설계자를 책으로 골랐습니다. 예, 그래서 오셔가지고 마케팅 설계자 읽어보시거나 읽어보신 분 오셔가지고 같이 생각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요. 올해는 얼마 오를까? 자, 30억짜리가 얼마 될 거냐? 40억 될 거에 33% 오를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같이. 자, 그럼 일단 작년에 얼마 오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작년에 서초 아파트 볼까요? 레미안 퍼스티지. 예. 자, 레미안 퍼스티지를 한번 봤더니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얼마 올랐어요? 7억 5천 올랐네요. 20.1%, 21% 올랐네요. 자, 21%.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 실거래가 기준은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올해는 1억 6천 올랐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토제로 작년에 묶여 있었던 단지가 있죠. 리센츠는 작년에 3억 5천, 3억 5천 15% 올랐고, 근데 올해는 얼마 올랐어요? 올해는 벌써 3억 올랐어요. 11% 올랐어요. 이게 토제 해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리센츠 같은 경우는 작년이나 올해나 벌써 거의 비등비등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게 토제 영향이죠.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뭐죠? 토제에 다시 해당이 됐잖아요. 6개월 동안 이제 우리가 토제 상황에 마주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계속 퍼센테이지로 보는 이유는 뭐냐? 퍼센테이지로 보는 뭐냐? 송파는 15, 서초는 20. 물론 모든 서초의 아파트가 20% 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예. 뭐 반포의 원밸리 같은 게 더 올랐고 20%보다 더 올랐고 또 서초의 어디 뭐 이렇게 구축들은 덜 올랐죠. 예. 그런 거 송파도 마찬가지죠. S 리센츠 뭐 잠실주공이나 이런 데는 더 올랐겠죠. 근데 뭐 송파 남부라든지 이런 데는 좀 덜 올랐죠. 이런 것들은 이제 KB 통계로 들어가 보면, 자, KB 통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KB 통계로 들어가 보면 평균치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강남구가 얼마 올랐냐 보면, 자, 보이시나요? 7.84가 올랐어요. 퍼센테이지로. 자, KB 어떤 이 통계 기준으로 요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강남구가 작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실거래가가 얼마나 올랐냐? 한 20에서 25% 올랐단 말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라고. 잘 올랐던 단지들. 그러니까 이게 좀 대표 단지들은 이 정도 올랐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 대표 단지들이 얼마나 오르는가를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건지, 좀 구석에 찐따 같은 단지들이 얼마 올랐다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보면 송파도 한번 볼까요? 송파. 송파는 아까 전세가였네. 죄송해요. 저 매가 송파 일단 매매가로 볼게요. 송파 매매가 6.61. 강남 전세도 비슷해요. 7점 몇 퍼센트예요, 강남구. 예, 제가 다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리센츠가 15% 올랐잖아요. 지수보다 더 지수가 아니죠. 여기 통계보다 더 올랐죠. 예, 매매가 증감률보다 더 올랐단 말이에요. KB 매매가 증감률보다 더 올랐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거 서초까지 한번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서초까지 가면 여기 6이네요. 6인데 아까 레미안 퍼스티지 얼마 올랐어요? 21% 올랐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6 곱하기 한 3.5?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21%.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통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보통 이 KB 매매가 증감률 곱하기 한 3.5 정도 한다. 3.5 정도 하면 실거래가 상승률이 나오는데 어떤 실거래가 상승률이 나오냐? 수요가 많은 단지의 실거래가 상승률이 나온다는 거지. 그 이 통계구 안에 이게 평균치다 보니까 잘 올랐던 단지, 그러니까 뭐 신축 대단지 아니면 사업성이, 아니, 어떤 생활성이 좋은 그런
대단지, 예, 그런 것들은 보통 요 곱하기 3.5 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서초는 어떻게 해요? 이거 6 곱하기 3.5 해가지고 21%. 이게 퍼스티지 가격 상승이잖아요. 근데 자, 이걸 그 작년 거를 이렇게 비교해봤는데 벌써 이 서초도 얼마 올랐어요? 작년에 거의 반만큼 오른 거예요. 2.47, 5.97에 한 40%만큼 벌써 연초에 다 올라버린 거지. 송파도 볼까요? 송파. 송파 작년에 6.67 올랐는데 벌써 3 가까이 올랐어요. 네.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강남구 볼까요? 강남구. 작년에 7.24 올랐는데 올해 2.84. 많이 올랐네요. 벌써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송파구 리센치 아파트는 그 3개월 만에 10% 올라버렸잖아요. 네. 이거 곱하기 3.5 곱하기 3.5 하면 대충 이런 느낌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강남구도 벌써 10% 올랐어. 이 구간에. 매매가 10%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여기 나머지 9개월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보자는 거잖아요. 예. 자, 이거를 그러면 3개 단계로 쪼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소강기. 소강기가 도래하죠. 3개월 동안. 그다음에 뭐가 와요? 적응기. 소호제에 적응한다.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나뉜다. 이게 뭐예요? 해제기. 해제되거나 아니면 요렇게 어떻게 돼요? 유지되거나. 자, 소강 상태는 대충 뭐 한 0. 아니야. 이게 기존에 잔불이 있으니까 여기는 한 1%, 1%. 적응 단계도 어, 기, 적응 단계도 한 1% 정도 될 것 같아. 예. 세 어떤 세 개 그거 합쳐가지고 3개 정도. 그다음에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한 4%? 꽤나 높게 나오겠죠. 예. 1.5, 1.5, 뭐, 마지막에 연말에는 좀 대출 때문에 잘 안 되니까 1% 해가지고 한 4%. 해지가 되면 크게 오르겠죠. 뭐, 2%대 상승률도 한 달에 또 나오기도 할 것이고. 근데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한 1.5? 이제, 요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2.84가 올랐어. 이제 3개월 동안, 1분기 동안 이만큼 올랐어. 그러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플러스 6이니까 8.84니까 어떻게 해요? 작년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예. 이제 마지막 4, 4분기에 엄청나게 폭등하는 양상. 이거 그래서 함부로 해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해제를 또 안 할 수도 없죠. 왜냐면 그 수많은 뭐 이렇게 많은 단지들이 다 아파트가 토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너무나 어떤 재산권 침해가 심하죠. 그럼 그때 돼가지고 또 뭐 어떤 핀셋적으로 뭐 반포 오를 만한 데만 골라가지고 이거 하겠다, 토지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명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지나봐야 알겠는데 일단 당분간은 여기 뭐 눈치 보면서 이제 거래도 많이 감소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만약에 극단적으로 유지가 또 된다. 뭐 6개월이든 석 달이든 더 유지가 된다. 그 올해 안에 어떻게든 올해는 잡고 가겠다 하면 석 달이라도 유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2월까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오름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되지? 1.5, 3.5, 2.84. 그럼 한 6점 초반이네. 6.3 잡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작년보다는 조금 낫다. 강남구 기준으로. 강남구 기준은 조금 낫다. 자, 그러면, 이 8%대 상승률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3.5 하라 그랬죠? 그러면 대충 앞에서 10% 정도 실거래가 올랐지만, 뒤에서, 3, 8에 24. 아니다, 3, 6이잖아. 예. 6이니까 6, 3, 18. 한 15에서 20%가 더 오르는 거죠. 예. 이게 근데 중점적으로 언제 오른다? 거의 해제됐을 때. 이때 그냥 폭발적으로 오르는 거죠. 호가가 한 번에 막 10억씩 오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고. 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앞에서 올랐던 10%만큼 추가로 이제 9개월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똑같은 10%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논했던 그게 뭐죠? 강남아파트 올해 얼마 오를까? 얼마 오를까요? 그러면 이제 30억짜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미 33억이 됐어요. 예. 이제 강남에 30억짜리도 잘 없긴 하지만, 자, 이미 33억이 됐어. 1, 4분기 때. 자, 이게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 40억 되는 거죠. 예. 자, 다시. 여기서 여기 30억, 30억까지 됐는데 해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36억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예. 아니 뭐 강남이라고 계속 토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른다는 게 말이 되냐? 토호제 나오면서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무슨 너는 뭐
무한 상승론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완전히 없죠. 저기 뭐 메이플자이 하나 있고 잠리아는 또 연말이고 메이플자이가 그때 입주한다 해가지고 전세에 뭐 어떤 큰 영향을 줄 것이냐. 그거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여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물량이 너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남구 전세가율의 추세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좀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매가가 이렇게 쭉 올라갔고 전세가는 많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전세가는 이렇게 밑에서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매가가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 상황이 다시 어떻게 돼요? 전세가율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지금 잘 보이시나? 아, 이거 저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시네? 자,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이런 느낌? 예. 자, 요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매가는 조금 살살 오르고 전세가가 그 부진한 틈을 타가지고 급속히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전세가 때문에 얘 때문에 결국에는 어,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강남구 쪽을 봤으니까, 아니,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을 봤으니까, 다른 지역도 좀 보고 싶은데, 예상치를 좀 보고 싶은데, 그거는 오늘 다 하기엔 좀 길고요. 다음에 좀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자, 아까 얘기했던 이 구간에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죄송합니다. 소강 상태로 가고, 여기서 좀 완전히 적응을 해서 이제 토호제 완전 적응하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또 잡아봐야 됩니다. 상급지 갈아타기 기회를 잡아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토호제가 풀리면 갭 투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게 또 연장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때 집 안 산 사람이 더 바보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원래는 갭 투자만 계획해가지고 지금은 낙동강 오래알이 됐는데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실거주 할 수 있을 상황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노려서 강남구에 입성할 수 있는, 아니 강남구가 아니라 이제 그 중심부에 입성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끔 뭐 내가 이제 뭐 꼭 그 특히나 뭐 이제 주변 이쪽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남 3구가 있고 뭐 용산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쪽 주변에서 무언가를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실거주 한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가격이 눌려 있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 안에서 특히나 뭐 송파 남부 쪽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치가 뭐 강남 3구에 비해서 상구 중에서도 좀 가격이 싼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난 실거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융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내가 저기 뭐 이쪽 주변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보다는 이 규제 지역 안에서 토제 때문에 가격이 눌려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내 집 마련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 지금 이 기회는 거죠. 사이클이 사이클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세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사이클이 거의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짧아지고 매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이클이 끝나요. 답이 없어요. 그게 최소한 몇 년 하락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막아줬다? 토호제라는 또 어떠한 적절한 규제가 들어와가지고 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꼬라박는 게 안 나오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꼬라박는 게 안 나오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만들어줬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오더라도 시간을 벌었죠. 그래서 중심부가 조금 더 사이클이 길어질 수 있는 요번에 그 어떤 아주 강력한 규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10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뭐 알림 설정 그리고 다른 분에게도 영상을 좀 추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강남이나 상급지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신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